신소재와 우리 생활, 하여튼 신소재에 의해서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왔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고, 석기를 사용하다가 청동기 시대가 됐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철기를 신소재를 우리가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쓸 수 있어진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제 뭐 지배합니다. 철기 문명 가진 사람들이 막 정복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러고 농작물도 많이 생산해내고 이렇습니다. 소재가 바뀌면서 시대도 바뀌어왔다. 그 다음에 신소재는 이제 기존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소재의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과 성질을 갖게 만든 재료이고, 석기 시대 때는 청동기가 신소재였던 거고요. 청동기 시대 때는 철이 신소재였던 거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가 된 거지. 신소재 분류.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에는 반도체가 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요. 금속. 그 다음에 뭐 비금속인 거 가운데 흑연도 전류가 잘 흐르긴 하죠. 흑연도. 절연체는 부도체라고도 부르는데 전류가 잘 흐르지 않은 물질이고, 고무, 유리, 플라스틱 등이 있다. 반도체는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고요. 다른 물질에 첨가하거나 온도를 조절하여 전기 저항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그러니까 전기를 흘렸다 안 흘렸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반도체인 거고, 반도체는 실리콘이나 절마늄 뭐 요런 규소 요런 애로만 되어 있는 애는 순수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도핑한다가 섞어준다라는 의미야. 불순물을 도핑하여 전기전도성을 좋게,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으면 전기전도성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지 않아요. 좋아지는 겁니다. 불순물을 넣은 애가 전기전도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런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불순물 반도체 중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원래 이게 절마늄이나 아니면 여기가 규소가 돼도 됩니다. 실리콘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다 공유결합을 한 거죠. 8개 전자를 갖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 전자들이 잘 안 움직여요, 얘네들이. 왜냐면 공유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인듐이라고 하는 애를 도핑을 한 겁니다. 근데 인듐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3개만 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인듐을 도핑한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비어요. 원자과 전자가 3개니까 이 8개 전자 중에 하나, 둘, 3개는 인듐 거고 나머지 4개는 주변에 있는 절마늄 거거든. 아무튼 전자가 하나 비어. 비는 거를 양공이라고 해요. 양공. 근데 이 비어 있으면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가 잘 안 흐를 것 같지만 이 양공을 얘가 채워요. 여기. 그러면 여기 양공이 생겨. 또 얘가 채워. 양공이 생겨. 그래서 전자가 더 잘 흘러요. 양공이 있어도. 양공이 있어도 전자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붕소나 인듐이나 갈륨 이런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야.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해요. 이 P가 이제 포지티브의 약자인데 뭐 플러스성 뭐 이런 거의 의미야.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런 원자과 전자 3개가 있는 애들은.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3개가 들어있고 양공이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N형 반도체는 이제 네가티브의 의미야. 네가티브가 좀 마이너스성의 의미인데, 마이너스는 이제 자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의미야.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그렇게 만들려면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애들을 섞어야 돼요. 5개인 애들. 그래서 5개인 애들 섞으면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남는 애가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남는 애가. 남는 애를 전자라고 해도 되고 자유전자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는 원소 가운데 이인이 있어. 이인이 들어가면 P니까 P형 반도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P형 반도체는 이런 알루미늄, 붕소, 인듐 등 들어가는 거고요. 인이 들어가는 애는 N형 반도체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이나 비소나 안티모니 등이 첨가된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원자과 전자가 5개여서 전자가 남아서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다이오드라는 소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해. 그러면 P형 반도체는 뭐가 많냐면 양공이 많은 거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거예요. 자유전자가.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야지 전류가 잘 흐르냐면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에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 전류가 흘러요. 요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잘 봐라. 마이너스인 애가 여기 플러스 있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그럼 전자랑 반대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P랑 플러스랑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랑 N이랑 연결되어 있어야지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반대로 연결하면 얘를 NP 이렇게 반대로 연결하면 전자가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 플러스잖아. 여기. 그럼 이쪽으로 가고 여기 있는 플러스는 여기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서 안 흘러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P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양공은 이쪽으로 가고 전자는 일로 가서 양공을 채우면서 잘 지나가는데 서로 반대쪽으로 가니까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생각하시려면 외워야 돼. 일단 외우시고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되어야지 전류가 흐릅니다.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지 전류가 흐르고 그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런 거를 정류작용이라고. 정류작용.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그림을 보시면 원래 교류로 전류가 와요. 교류로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원래 이게 전선 있잖아요.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물론 우리가 코드 여기서 꼽을 때까지는 교류로 와요. 여기서 꼽을 때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게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다이오드가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이오드가 이게 다이오드거든.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릅니다. 반대로는 전류 안 흘러요. 그래서 이쪽 방향만 전류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잠깐만요. 자, 이거 외우시는 겁니다. 아무튼 자꾸 외워야 될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한다. 근데 그 전류가 흐를 때 N형 반도체에는 자유전자가 많고요.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유전자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양공의 에너지가 더 낮아. 얘가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면 빛이 나와.
그러니까 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할 때 요 에너지 차이가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 차이잖아요.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LED예요. LED 발광 다이오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오는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LED는 전력 손실 적고 수명 길고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여러가지 조명 장치 등에 쓰이고 있다. 레이저 장치로 쓰인다. 알겠습니까? 요게 반도체고, 반도체로 여러가지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거 여러가지 전자제품. 그 다음에 반도체로 만드는 것 중에 뭐 LED도 있는데 뭐 집적 소자 반도체 칩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쌓아두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작용 일으키는 것도 있고, LED 그런 게 이제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더라, 태양전지 같은 거 있잖아. 태양전지 그런 것도 반도체로 만듭니다. 반도체로. 그 다음에 뭐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도 반도체로 만듭니다. 트랜지스터는 뒤에 나오는데, 트랜지스터는 PNP 이렇게 세 개를 붙여요. PNP나 NPN 그렇게 만드는 건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증폭작용이나 스위치 작용을 한다. 증폭작용은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는 거고요. 스위치 작용은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직접 회로라고 해서 이 트랜지스터를 되게 소형화 해가지고 반도체 칩 안에 트랜지스터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게 다 휴대폰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반도체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야.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자기적 성질 이용하는 거는 초전도체가 있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있는 건데, 자기적 성질에 강자성체 물질이 있고 상자성체 물질이 있고 반자성체 물질이 있는 건데, 강자성체 물질은 보통 뭐 철이나 니켈, 코발트 등인데, 이런 애들은 자화가 되면 초등학교 때 자화시키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자석처럼 됐는데 그게 유지가 돼요. 자기적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강자성질.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석에 강하게 끌려옵니다. 그런 애들이 하드디스크나 스피커나 마이크, 발전기, 전동기 등에 사용됩니다. 강자성체 물질이. 상자성체는 약하게 끌려오는데 외부 자기장이 제거가 되면 자기적 성질이 사라져. 그리고 이거는 자석이 있을 때만 자기적 성질을 띠는 거예요. 종이나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텅스텐이나 산소 등은 자석에 약하게 끌려요. 심지어 종이도 약하게 끌린다. 근데 반자성체는 자석을 밀어내. 자석을 밀어냅니다. 반자성체는. 유리, 구리, 플라스틱, 금, 수소, 물 등이 있다. 이런 애들은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적 성질이 즉시 사라진다. 이거는 물리 원 시간에 더 상세하게 배우긴 해. 근데 우리는 초전도체에 대해서 잘 알면 되는데, 초전도체는 반자성체야. 초전도체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 자기장을 밀어내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처음에
수온을 온도를 낮추다가 4.2 켈빈이 되었을 때 4.12 켈빈이면 마이너스 269도씨나 되는 거예요. 되게 온도 낮은 거예요. 그때 수온의 전기 저항이 사라졌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저항이 줄어들다가 갑자기 전기 저항이 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가 뭐냐면 전도가 엄청 잘 된다. 저항이 빵이니까 전도가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는 물질인데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 임계 온도, 특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예요. 임계 온도 이상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아닙니다. 임계 온도가 되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별 쓸모가 없어 보였는데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1911년에 발견했네. 근데 아무튼 100년 넘었죠, 지금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해요. 왜냐면 초전도 현상이 한 액체 질소 정도에서도 일어나는 물질들을 개발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액체 질소를 이렇게 넣어, 액체 질소. 액체 질소가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씨거든요. 그 정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질소는 사실 공기 중에 많기 때문에 액체 질소를 얻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돈이 더 들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전기 저항이 없으니까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면 전력의 손실이 없이 전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이게 몇 퍼센트만 에너지 손실이 있어도 국가적으로 보면 에너지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 케이블을 깔아요. 그래야지 에너지 손실이 없고, 전류가 엄청 잘 흐르기 때문에 핵융합 장치 이런 데에다가 자기장을 형성시킬 수가 있어요. 전기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거든. 그럼 강한 자기장 안에다가 핵융합하는데 온도가 엄청 높아야 돼. 그래서 초고온의 플라즈마 상태 물질을 가둬둘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핵융합 장치에 쓸 수가 있고, 이 MRI라고 하는 것도 되게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초전도 현상 일으키게 해서 MRI에 찍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 안에 사람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액체 헬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튼 액체 질소까지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잘 안 쓸걸? 이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도 이건 엄청 비쌉니다. 액체 헬륨. 헬륨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입자가속기에서도 강한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강한 자기장은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초전도 물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이스너 효과라고 해서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둥둥 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초전도체야. 지금 밑에가 색깔로 봐서 밑에가 초전도체처럼 생겼는데, 초전도체가 밑에 있고 얘가 자석이면, 자석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장이. 그럼 이 자기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가 막 흐르는 거예요. 얘가 다가오려고 하면은 전류가 막 이렇게 흐르고, 멀어지려고 하면 반대로 흐르고. 그래서 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자석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둥둥 떠 있진 않고 그냥 튕겨내고 말아. 쭉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 상태는 둥둥 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자, 석기 시대는 청동기가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청동기 시대에는 철이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는 주석과 구리의 혼합물입니다. 구리가 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주석을 섞어야지 좀 단단해져요. 청동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거고,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고, 도핑. PN 접합을 이용하여 만든 소자인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작용을 하는 거고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오랫동안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해요. 강자성체. 발광 다이오드 P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면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사이의 전자 이동에 의해 뭐뭐가 방출된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이 방출됩니다. 빛가 이상한데. 빛 에너지라고 써있죠. 빛 에너지가 초전도체의 온도를 낮출 때 전기저항이 0이 되는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놓으면 자석이 계속 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 근데 마이스너 효과가 뭐냐면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OX 문제 좀 풀어봐 주시고요. 잘 다 읽으십시오.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합니다. 기존 소재 단점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소재 화합물의 조성이나 결합 구조 변화시켜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물질 신소재 맞죠?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절연체, 반도체 구분되는 거 맞고, 절연체는 도체보다 자유전자가 많다. 아니죠. 자유전자가 많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에 유약을 발라 구우면 단단해지는 것을 알았다면 유약을 발라 구운 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보다 신소재다. 뭐 맞지?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켜서 좀 더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죠. 동그라미고요. 자, 실리콘 절마듐과 같이 온도 등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전기 저항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반도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실리콘과 절마듐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그럼 전자가 많잖아요.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성, 네거티브 전하를 띠는 거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불순물을 첨가해야 돼요. X. 그 다음에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이다. 같은 세기의 빛을 방출할 때 발광 다이오드는 백열 전구보다 전력 손실이 작아요. 이거는 백열등은 열 에너지로 많이 손실이 됩니다. 열 에너지로. 그러니까 발광 다이오드는 백열 전구보다 전력 손실이 작다라고 써야죠.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 및 스위치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내가 뭐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나는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스피커에서 큰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건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증폭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 온도에 따른 저항값을 나타낸 거 맞네. 왜냐면 여기 임계온도일 때, 임계온도 이하일 때 저항이 0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이 물질은 임계온도보다 온도가 높을 때 초전도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 틀렸고, 초전도체는 자기공명장치, 핵융합장치, 입자가속기, 초전도 케이블에 초전도 컴퓨터에 이용된다. 컴퓨터가 애매하네. X로 해야 되나? 동그라미 돼 있네. 초전도 컴퓨터는 좀 못 들어봤고, 초전도 케이블이라 쓰게. 케이블. 초전도 컴퓨터가 뭐지?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체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아닙니다. 자기장을 밀어내는 거는 반자성체, 반자성체.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인데, 그래핀은 원래 흑연에서 요 하나의 한 판만 띄어낸 거를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이상 단단하다. 그러니까 같은 두께로 만약에 두께다 그러면은 강철보다 단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13배 이상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래핀은 전기도 잘 통합니다. 전기. 전자가 잘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얇기 때문에 빛을 투과할 수가 있어요. 투명해요. 그 다음에 탄소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 이런 애들 자유전자라고. 자유전자. 그런 애가 반도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근데 반도체로 쓰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흘렸다 안 흘렸다를 해야 되는데 얘는 다 잘 흐르는 거예요.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지 어려워요. 면적을 늘리거나 휘어지더라도 전기적 성질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핀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나 투명 전구 소재, 태양전지, 초고속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조명, 자동차 외장재, 바이오 메디컬 소재 등에 이용된다. 그래핀의 응용, 이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다. 그래핀 반도체는 애매한데 아직 이런 건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아무튼 그래핀은 사실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반도체로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못 들어봤는데, 이 책에서만 봤는데. 지금 초경량 고강도 소재, 그러니까 이 우주왕복선 표면을 코팅한다던가 이럴 수가 있고요. 투명 디스플레이 소재, 그 다음에 임쇄 전자 소재, 잘 모르겠네 이거는. 근데 그래핀은 이런데 야간 투시형 콘택트 렌즈, 이렇게 콘택트 렌즈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있는 기기죠. 뭐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방열판 이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대요. 방열판. 근데 방열판이 열 에너지를 막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열을 빨리 뭐 전달하는 다른 데로 전달해 버리는 그런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걸 이런 걸 쓴다라고 하는 거는. 탄소 나노튜브는 그런 그래핀 같은 걸 이렇게 휘어놓은, 이렇게 꼬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꼬아 놓다? 이렇게 원형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는 얘가 먼저 나왔어요. 탄소 나노튜브가. 이거 이후에 그래핀이 나온 거예요. 아무튼 얘도 강철보다 강하고, 무슨 센서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노 핀셋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탐침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게 얇은 거니까 이런 걸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앞에까지는 이제 뭐 전기적 성질이나 뭐 자기적 성질 이런 걸 이용한 거고, 지금 신소재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야. 이거는 이런 거 생체 모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개코 도마뱀 발바닥이 뭐가 이렇게 접착력 같은 게 있어요. 원래 되게 부드러운데 얘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뭐 이런 스티키 봇이라는 걸 만들었네요. 독고마리는 벨크로, 홍합의 족사는 수중 접착제 아니면 생체 접착제 이런 게 사용할 수가 있고, 모르포 나비는 여기 파란색이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막 다르거든요. 모르포 텍스 섬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 연잎은 이제 물을 튕겨내고 오염물질이 붙지 않게 하는 소재로 만들 수가 있고, 망막에 시세포가 주저있는 것처럼 평면이 아닌 곡면의 광검술 계열의 입체적인 모습에 촬영하는 전자눈 카메라가 개발되었다. 아무튼 요거 이런 거 모방한 거다.
상어 비늘이 이렇게 오돌토돌한데 엄청 상어 헤엄 빨리 치거든요. 그거를 모방해서 전신 수영복을 만들면 와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면서 얘가 더 기록이 향상되었다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체크. 그래핀은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그래핀은 강철보다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는 13배 강하다.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래핀은 탄소 공유결합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보다 전자 이동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르다. 연잎의 돌기들은 물이 잘 스며들지 않게 하는 코팅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흘러내리고 오염물질에 잘 붙지 않게 해주는 거죠. 홍합의 족사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아니고. 단백질을 분비하여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자라는 성질이 있다. 모르포나비는 빛이 어떻게 비추는가 따라서 색깔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갈고리 있는 벨크로고요. 요거는 상어 비닐인데 와류 현상을 줄인다. 이런 거는 이렇게 구조용 로봇 장갑, 신발 등 개발한다. 이렇게 막 벽 타고 올라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4번은. 요거까지 다 할게요. 자,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한 층으로 되어 있고요. 빛을 잘 투과한다. 그래핀. 환경 오염시키지 않고 자원과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며 진화를 통해 환경에 적응한 자연 생명체를 모방하는 방법을 생체 모방이라고 한다. 그래핀층이 원통이 튜브 모양으로 말려있는 구조는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광 검출기로 이용하여 만든 신소재는 전자눈이겠죠. 광 검출기는. 그래핀을 사용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초전도체, 이건 사용하는 게 아니죠. 초전도체는 초전도체에서 사용하는 거지. 근데 이런데 2차전지 이런데 쓰일 수 있다라는 거. 홍합의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은 홍합의 족사라고 하는 물질인데 거기에서 단백질이 나와서 물 속에서도 접착력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액정은 요즘에 잘 책이 안 나오는데 배우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액정은 액체 성질과 결정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평상시는 이렇게 액정 분자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압을 끊어. 그러면은 잘 봐요. 이게 편광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액정을 타고 가면서 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빛이 없으면은 전압을 끊으면 투가 되는 거예요. 전압을 끊으면.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일렬로 배열합니다. 마치 액체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지. 그럼 이렇게 진동하는 애가 여기가 수직이야. 여기가 수직. 빛이 못 나와요. 빛이 못 나옵니다. 전압을 걸면 빛이 차단돼서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주면 빛이 나오는 거고 전압을 끊으면 빛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예 전원을 끄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LCD인데 이게 LCD 화면이거든요. 근데 여기 까만색 있는 거는 다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얀색, 빨간색은 전압을 안 걸어줬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TV를 물론 꺼버리면 다 그냥 꺼지는 거고, 빛도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백라이트에서 빛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LCD라고 하죠. LCD TV. 근데 이제 TV도 그렇고요. 뭐 간단한 화면들 있어요. 뭐 요런 데도 이런 데 간단한 화면 있잖아. 뭐 이런 거. 뭐 전자제품 같은데 뭐 계산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화면도 다 LCD 액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신 기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봐 주시고. 또 같이 풀고 가자. 자, 실리콘은 순수 반도체입니다. 지금 도핑된 게 없잖아, 그쵸? 일단 전기 저항이 도체와 저련체의 중간 정도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원자과 전자 3개 또는 5개의 원소를 도핑하면 전기적 전도성이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5번.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가는 전류가 흘렀다. 그럼 얘가 여기 표시하셔야 돼요. 여기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야. 길다란 게 플러스야. 플러스가 P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극이에요. 근데 이거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죠? 네. 않았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대로 된 거죠. A가 P형 반도체고, 순수 반도체에 도핑한 불순물의 원자과 전자수는 A가 N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티브야, 네가티브. 마이너스. 그럼 A는 원자과 전자가 5개짜리를 도핑한 거고, B는 P형 반도체니까 3개를 도핑한 거니까 전자수는 2개가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낚으려고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전기 소자는 정류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광 다이오드야.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에 양공이 많아. 이 그림상은 얘가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에너지를 그리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의 양공으로 내려가면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원리야. 회로에 전류가 흐르냐? P형 반도체가 여기 플러스극에 연결되어 있죠. 그 전류 흐르는 겁니다. LED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이야기고,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의 원소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안 가르쳐줬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겁니다.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이제 자석 위에 떠 있는 건데, 떠 있으니까 전기 저항이 0인 거고 임계 온도보다 낮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디귿. 자기장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사용된 사례가 아닌 거.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핀 반도체는. 이거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핀 반도체는. 그 다음에 그래핀을 확대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강철보다 강하고 대량 생산 가능하지 않다. 이게 약점이에요. 대량 생산 안 됩니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엄청 비싸죠.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뭐 탄소 자전거 엄청 비쌉니다. 그래핀의 특성이 아닌 거, 빛을 통과할 정도로 투명하고 변화시키기 쉽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핀은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 모방한 소재. 이거는 개코 도마뱀 바닥입니다. 발바닥에 섬유가 엄청 많아. 근데 그런 게 원자들 간의 인력에 의해서 얘가 막 붙어서 올라가요. 빨판이 있는 것도 아닌데. 5번 답이고요. 이거는 상어 와류 현상을 줄인다. 4번. 숙제로 실력 향상이랑 심리형까지도 할게요. 73쪽까지 숙제로 도와주세요.